개인적으로 공부는 한 번 정도는 미친듯이 할 필요가 있다. 일생에서. 누가 보더라도 제가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이제 붙죠. 사람이라는 게. 뭐든 미친듯이 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뭐 운동도 뭐 축구도 내가 미친듯이 하다 보면 시험이 팍팍 내거든요. 또 자신감이 붙어요.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할 거면 그냥 몰아쳐가지고 그냥. 게임도 보통 그렇게 몰아쳐서 미친듯이 연구하면서 해야지 확 늘고 뭐 그러잖아 보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일에 미친듯이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좀 나요. 뭘 하든 간에. 미친듯이 했던 사람은요, 진짜 미친듯이 뭘 해요. 나중에 진짜 필요한데. 내가 정말 미친듯이 해야 될 상황이 오면요, 그거 합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징징대고,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해봤던 사람들은 해요. 하고 했었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시키면요, 화들짝 놀라면서 난 절대 못해요. 이거 때려 죽어도 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참고 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삶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해피한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세상 일이 절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뭔가 강력한 여러분들 앞에 큰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냐 안 하겠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장애물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피해가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면 돌파를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쳐요. 정면 돌파는 몇 명밖에 없다니까? 그 정면 돌파할 만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적당히, 어떻게 뭐, 에이, 대충 피해가자. 뭐,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대부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요.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친구들 잘 보세요. 그냥 어떻게 될 거야. 야, 그냥 당신 넘어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몇몇 사람들만 그거를 이제 가려고 하죠. 그럼 도끼, 악바리 같은 근성, 해보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언제 많이 축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그렇게 이제 미친 듯이 했던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해봤던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똑같이 못한다? 그냥 도망치는 거지. 뭐. 똑같아요. 거의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다 뭐라고 하죠? 죽을 때가 된다. 나이가 먹어도 더 심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조금 바뀌어도 죽을 때가 됐다고 하진 않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바뀌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뀌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자세들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해보고, 뭐 옆에 친구 보니까 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쟤도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대충 살아도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죠. 충분해요. 그렇게 대부분 살아요.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난 남들과 너무 평범하게, 너무 그냥 없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힘을 내세요. 뭔가 힘을 내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나중에. 자, 오늘도 방학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대칭 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평행 이동을 배웠고 오늘은 89페이지 대칭 이동을 배울 건데, 대칭 이동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냐? 그냥 점으로 볼게요. 너무 쉬우니까. 점의 평행 이동으로 대칭 이동을 보자면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다 그림 놀이에요. 어차피 다. 자, 이게 X축이에요. 이게 Y축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좌표를 하나 놓을게요. 그냥 뭐 여러분 보기 편안하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게 있어. 내가 얘를 Y축으로 대칭을 시켜. 대칭시키는 건 뭐냐? Y축으로 접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 뭐냐? 그거 접는 거.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니?
몰라요. 접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접으면 접히는 거잖아. 그래서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 있던 점이 접히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이 길이가 같겠죠. 이게 수직일 거고 당연히 이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하율아 뭐가 될 거냐 내가 봤을 때. 마이너스 2,3. 왜냐면 왼쪽으로만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3이 되고 Y좌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겠지만 뭐 그림 한번 그리면 나와요. 뭐 이거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외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Y축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키면 뭐 좌표가 바뀌냐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아니 뭐 이거 뭐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뭐 또 해봅시다. 태민아 X축 대칭이동 시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 어떻게 되냐? 이 좌표 뭐가 되냐? 2,-3 되겠죠.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느 좌표가 바뀐다? Y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이제 뭐가 대칭 이동이냐? 원점, 점 대칭이야. 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그림으로 나눠야 되겠지만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로 반대로. 요 길이가 여기랑 같겠죠.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거 원점 대칭이야. 2,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번에 어떻게 되냐?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3. 원점 대칭을 시키면 X, Y 부호가 다 바뀐다. 그러면 봐봐. 점들에 대해서 내가 뭐란 거야? 점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돼야 돼. 대부분 애들이 도용을 못하는 이유는요. 그림이 안 돼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림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뭘 외워. 자기가 뭘 외웠는지도 몰라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이 돼야지. 내가 뭘 지금 배웠고 어떤 거를 배웠는지 아는데 그림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게 점을 대칭 이동 시킨 거야. 근데 도형을 만약에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럼 도형은 세 개를 배웠잖아. 뭐 배웠죠? 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죠?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봐봐. 뭐 예를 들어볼게 그냥. 내가 만약에 요러한 그림이었어. 얘를 만약에 Y축 대칭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되죠? Y축 대칭을 시키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 이러한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었어. 얘를 옮기면 어떤 그림이 돼? 이렇게 접히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Y축 대칭 시키면.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데 원점 대칭 시킨 거를 애들이 잘 못 그리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켜보면은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이 생각보다 잘 그리거든? 이렇게 접히면 되니까 이게 잘 그리는데 은근히 원점 대칭하는 거 잘 못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시켜보다 보면은 그 원점 대칭이 한 번에 안 그려져.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딱 두 번 하면 돼.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시킨다든지 얘를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X축 대칭 시키면 돼. 내가 만약에 원점 대칭이 한 번에 안 되잖아? 그러면 대칭을 두 번 시키면 돼. 그러니까 X축 대칭 한 번 시켰다가 봐봐. 내가 얘를 대칭 시켰어. X축, Y축으로.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점 대칭이 조금 어려운 애 있어. 잘 보면 내가 분명히 그래도 많이 봤어요. 어려우면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키면 돼. 그 원점 대칭이야. 그게. 아니면 X축 대칭 시키고 Y축 대칭 시키면 돼. 원점 대칭하는 걸 잘 못 그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점을 못 그리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도형이 있어. 도형이 좀 헷갈려. 이때 Y축 대칭 시키고 X축 대칭 시키고 원점 대칭 시키고 또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돼. 그림이 안 됐는데 문제를 풀고 있다? 심각해. 절대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아니야. 지도 모르는데 풀고 있는 거야 그냥.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 뭐가 추가되냐? 우리가 여기서 봐봐. X축, Y축, 원점 대칭까지 배웠어.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뭐냐? Y는 X 대칭이 추가가 돼. 누가 추가된다고요?
y는 x 대칭. 이거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뒤에 함수에서 역함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때 쓰려고 배워요. 이거는 뒤에 함수에서 역함수에 대하여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배운다? y는 x 대칭을 미리 배워줍니다. y는 x 대칭도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그러면 점에 대한 것부터 넘어갈게요. 그림 그리기 놀이로. 그래서 일단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림이 안 되면 자, y는 x 대칭을 좀 해볼게요. 짜자자잔. 그건 아니야. 자, 이렇게 y는 x 대칭이 된다고 치면 y는 x 대칭이 된다고 치면 자, 봐봐.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점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y는 x 대칭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직으로 되면서 이 거리만큼 반대 거리에 있는 거야. 그림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만큼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같은 길이고 이게 수직됐을 때 요 점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뭐 마이너스 5,1이었어. 그러면 이 점은 무슨 점이냐라고 묻는 게 이게 바로 y는 x 대칭이야.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는지를 이제 알면은 좋겠죠? 이게 아마 1,-5가 될 건데 y는 x 대칭 하면 이제 나중에 증명해 주지만 요 xy의 점이 바뀌어요. xy가 바뀌어. y는 x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뀐다고요? xy 자리가 바뀌어. 좀 이따 증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증명하는 거 좀 이따 해줄 건데. 자, 마찬가지로 또 그림으로 볼까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 또 지워볼게요. 그림 몇 개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만약에 이러한 직선이 있었어. 이러한 직선이 있었어. 이러한 y는 fx가 있었다면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y는 x 대칭이 되면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그리면 돼. 요거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게 딱 접혀야 돼. 딱 접혀야 돼. 그러니까 요게 요게 y는 x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돼. 그림적으로 대충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좀 해보는 걸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해줬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거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해줬고, 이 대칭 이동이 엄청나게 중요해. 왜냐면 함수를 우리가 외우지 않을 거야.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알면 함수를요, 기본형만 배워도 다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거야? 치트키 같은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뭐, 어떤 거라고? 치트키. 이거 하나 있으면 전혀 외울 게 없어. 그냥 하나 알면 다 그려줘. 막.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날로 먹는 거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넣는 거야. 함수를 배우기 전에 얘를 왜 넣어놨냐? 앞으로 그래프 그릴 때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함수를 쉽게 그려라 라고 우리한테 미리 주는 선물이죠. 선물 같은 거. 선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여기 왜 넣어놨어요? 딱 함수 배우기 전에 있잖아. 좀 이따 보면 알지만 집합 명제 끝나고 함수 나오는데 함수 배우기 전에 집합 명제도 배워야지 함수를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결론은 얘는 그래프를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는 선물이에요.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잘 이해하면 2차 함수 그릴 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1차 함수 그릴 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든 함수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좀 할 거고요. 그럼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조금 보면서 놀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증명을 한 번에 또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따 해주고요. 개념 체크를 볼까요? 개념 체크 91페이지에 너무 쉽죠? 점에 대한 개념 체크. 그죠? 개념 체크. 자, 1번은 점 3,4를 X축 대칭시켰다. 처음에 할 때 좀 어려우면 다 그림을 그리세요. 자, X축 대칭시키면 뭐 부호 바뀐다고 했냐? 우리 하유라. Y. 뭐가 되는 거야? 3,4가 되겠죠. 자, 이번에 Y축 대칭이 된다. 그러면 태민아 뭐가 되죠?
y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3, 다가 됐지. 이 그림을 다 그려줘야 돼. 세 번째, 원점이 된다. 하영아, 뭐가 되니? 원점 되면. 원점이요? 원점 대칭. 3,4 3,4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x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자, 4번. 우리 서우야, y는 x 대칭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4,3 x좌표랑 y좌표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4,3이 됩니다. 이렇게 xy가 자리가 바뀌. 좀 이따 증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짓이 점에 대한 게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어요. 됐죠? 점은 끝났어요. 1, 2번, 2번은 알아서 해보세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x 빼기 4y 플러스 1은 0인데 도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자, x축 대칭이야. 그럼 누구 보고 바뀐다겠죠? y 보고 바뀐다겠지. 그럼 y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y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x 대신에 뭐 하면 된다고요? y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y. 일단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게 답이에요. 계산해보면 x 플러스 4y 더하기 1은 0이 나오죠. y 부호만 바꿔주시면 된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자, y축으로 움직인다. 대칭이다. 그럼 x부호 바뀌니까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x 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이 있고 이것보다 플러스로 만들거든요. 마이너스 곱해줘요. 보통 x좌표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보통 등급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원점 대칭이면 x도 마이너스 x 바뀌고 y도 마이너스 y가 바뀌고 둘 다 바꿔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림을 다 설명해 줬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이겠고 마이너스 곱하면 x 빼기 4y 빼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겠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이 되면 xy 자리 바뀌니까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주시면 되겠습니다. xy 자리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y 집어넣고요. y 자리에다가 x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xy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바꿀게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왜 끝이에요? 근데 말했지만 수식적으로는 되게 간단하잖아.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뭐 그냥 5분 가르치면 다 알지 않을까요? 수식적으로? 뭐 어렵지 않잖아. 근데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차피 그래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4번에 원방 나왔잖아. 뭐 나왔죠? 원방은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원의 중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편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오늘 요 뒤에는 안 해줄게요. 2개만 하고 끝! 다 했어. 엑셀로 대칭이동에 대한 모든 개념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안 엄청나?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되게 심플해요.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 치트키라고요? 이게 치트키예요. 아직 그래프 그리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필수의 1번부터 이제 풀면서 잠깐 또 놀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 자, 마이너스 2,3을 어떻게 한다? x축 대칭. x축 대칭하게 되면 p점이 되는데 y보 바뀌니까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y축에 대칭한 점을 y축 대칭한 점을 뭐라 한다? q라고 하는데 y축 대칭하면 x보 바뀌니까 2,3이 되겠죠. 그래서
y 한번 부호 바꾸고 x 한번 부호 바꾼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래? 길이를 구하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라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PQ 거리는 자 x좌표 빼 2 빼기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고요. 요게 4의 제곱 16 이건 6의 제곱이니까 36 루트 씌워져 루트 52는 몇이 되죠? 2루트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의 대칭 이동은 너무 쉽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반독으로 내면 다 맞으니까 뭐 점과 점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땅을 엮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자 그래서 뭐 심심하니까요 여러분들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졸리잖아요 이제. 아 너무 졸려요. 이렇게 쉬운 거를 뭐 이렇게 호평 설명해요. 한마디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열심히 또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림도 그려보시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림을 다 그리면서 놀아라. 그림 그리기 놀이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X축의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와서 이 Q점은 뭐가 되죠? 4, 마3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오겠죠? Y축의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죠? 여기죠?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 R, 마4,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넓이, PQR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그림으로 따지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쉽죠? 아니야? 하율아, 쉬워 안 쉬워? 쉽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8이 되겠고요. 높이는 3 빼기 마3이니까 6이 되겠죠? 넓이는 파이 6에 48에다가 2로 나눠주니까 24가 되겠다. 이게 자, 뭐 이런 간단한 문제, 뭐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안 그래도 대칭 이동이 쉬운데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 태민이 한숨만 나오죠. 타프만 나오고 너무 쉬워가지고. 영어는 몇 시간 했습니까? 4시간. 응? 4시간? 아, 양호하네. 평소에 때 뭐 4시간이면 방학 때 4시간. 뭐? 양호한 거 아니야? 응? 뭐, 평소 학기 중에도 4시간 있지 않아? 근데 한번씩 뭐, 필수 2번. 자, 1번에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이거를 x축 대칭을 시킨대. x축 대칭.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들어간다겠냐, 하유라? y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k가 되겠고, 여기 항상 양수로 쓰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어디를 지나간대요? 3, 2를 지나간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2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빼기 k가 되겠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k는 8이 되겠고요. k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뭐, 이 정도는 뭐 제가 발로 풀어도 되겠는데요? 암산각입니다. 뭐 이런,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죠? 너무 좋죠? 그래서 뭐, 문제는 많지만 할 게 없어요. 자, 2번. 원방이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볼게. 원방을 봤더니만, 서우야, 원의 중심 좌표가 뭐죠?
2,1이죠? 원의 중심좌표가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원의 중심좌표가 2,1이에요. 자, 그래서 원방 나오면 원의 중심 가지고 노는 게 편해요. 얘를 y는 x 대칭시켜요. y는 x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1,2가 된다. xy가 바뀌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모를 거 없죠? 왜 되는지 좀 더 증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 중심좌표가 여기 위에 있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을 하겠죠. 대입해요. 2. 1 대입하면 마3 플러스 k. 넘어가면 k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답이. 그래서 원은요, 원의 중심 가지고 노는 게 제일 편해요. 맞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2-2번을 푸는데 2-2번을 푸는데 원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해요. 원을 2등분하고 싶으면 어디에 지나가면 된다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은요, 다 원을 2등분해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2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을 시키면 x로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k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중심좌표 보이니? 하유라? 원중심좌표 보여? 암산 가능해? 안 가능해? 표정을 바꿔? 선생님 암산 가능하지만 3,-2가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자, 어차피 이거 2로 나눌 거잖아. 어차피 이거 x 빼기 3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뒤에는 마 9에다가 3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 그래서 이제 2의 제곱이 되는데, 그래서 중심좌표는 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2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예요. 빠르게 하고 싶으면요. 1차 함계수를 2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로 하시면 원의 중심좌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도 보자마자 나왔죠. 3,-. 사실은 3,-1을 지나면 돼요. 얘가 3,-, 이거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2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3,-1을 대입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보자마자 3,-1이 나왔어요. 바꿔주긴 했지만 선생님 풀면 안 바꾸죠, 이런 거. 보이니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1겠고, 이거 넘어가면 마3은 마이너스 3k니까 k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아주 쉬운 문제들이죠. 자, 필드 3번. 네, 우리 로이가 떼끔만 하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필드 3번 하고, 자, 오늘 대칭이동까지 그래도 끝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도 특강이 있겠죠? 뭐 사실 특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번 특강이니까 이제 벌써 2번 했잖아요. 이제 6번 남은 거예요. 더 볼 수가 없어요. 많은 특강이 안 남았어요. 특히 우리 하율이는 특강도 다 참여하지 못해요. 몇 번만 오면 끝나죠, 너는? 6번 오면 끝나나? 네가 아마 6번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번 하고, 그 6번 할 때까지는 공통수학 투할 거고, 그 다음에 특강들은 조금 수열을 좀 다룰 건데, 그때부터 이제 못 와요, 하율이는. 우리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를 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앞부분의 6강은 공통수학 2를 하면서 공통수학 2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특강은 되게 애매했기 때문에 이번에 딱 방을 봤더니 그럼 수열을 좀 해주면 되겠다. 한 번은 등차 수열, 한 번은 등비 수열 정도 해주면 다 맞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
방학 때 끝나야 돼. 뭐가? 끝나야죠. 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치솟값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내가 처음 해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해주는 건데, 막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못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자, A가 0,1이고 B가 6,3이고 점 P가 어디 위를 움직이냐면 X축 위를 움직인대. 그럼 무슨 좌표는 무조건 0인 거죠? X축 위를 움직이면? Y좌표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P좌표를 우리가 A, 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왜냐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좌표는 무조건 0인 거죠. X축에 있으니까. 그러면 봐봐. 내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이게? 야, 우리가 수학을 봤을 때 얘를 보자마자 풀 수 있냐 없냐 수식적으로 이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못 푸는 거예요. 배운 적이 있어. 그럼 풀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수식 한번 써볼게요. 수식을 쓰면 AP의 길이잖아. 여기서 뺄게. A 빼기 0의 제곱, 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어. 이게 AP야. 그럼 BP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여기서 빼면 돼요. A 빼기 6의 제곱에다가 0에서 빼니까 마3의 제곱의 루트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수식이 나와 있는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절대 못 구해요. 이거는.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 못 구해요. 왜 그러냐? 루트 더하기 루트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혹시 난 배웠다. 꿈속에서. 어떻게? 배운 적 있어요? 하이가? 그래서 봐봐. 이게 A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에다가 플러스 9니까 플러스 45. 이거. 이거 못 구하죠. 근데 봐봐. 이거는 우리가 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수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수식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최소 거리는 다 무슨 거리가 된다? 직선 거리가 돼요.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주면은 무조건 수식적으로 못 풀고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를 우리가 수식에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프의 직선 길이로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제곱이 되잖아? 제곱이 되잖아?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제곱이 되면 이 루트를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제곱에서 벗어났다 쳐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이 되면.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2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46이 나와. 몇 차식이 나오죠?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오지. 그러면 뭐로 연결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야. 제곱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완전히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곱이 있게 되면 루트를 벗어나기 때문에 2차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제곱이 없겠죠? 제곱이 없으면 절대로 못 구해. 배운 적이 없어. 이런 최소값 구하는 거. 이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 제곱이 없는 한은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럼 뭐를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이제 원리를 알려줄게, 여러분들. 대부분 이 원리를 한번 알아채신 적이 있었겠지만, 그림을 잘 보세요. 결론은 그림놀이야. 이 문제들은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봐봐. 이게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직선을 목 끝으로 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이게 움직이는 점이 일단 있어. 어디서 움직이죠? X축에서 움직이는 거야. X축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우리가 동점이라고 볼게. 동점. 동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이 동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기억해. 여기 안 써 있어. 왜 그렇게 푸는지. 이 동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2개로 나눠져. 평면이 몇 개로 나눈다고? 2개로 나눠진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이 평면이 2개로 나눠지는데 점들이 있잖아. 점들이 0,1, 6,3은 금방알겠지만 이게 다 한쪽에 모여 있어. 0,1을 여기다가 칠게. 예를 들어서
0,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3도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봐. 이 동점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원리야. 잘 기억해놔. 이 동점을 인해서 평면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평면에 두 개로 나눠졌을 때 한쪽에 두 개가 다 있어. 한쪽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이 P가 여기다가 대충 칠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직선이 나올 수가 절대로 없어. 이게 영역에서 한쪽에 두 개의 점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나갔다 가야 되잖아. 그러면 직선을 그릴 수가 절대로 없어. 그러면 이게 직선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 중에 한 점을 이거 움직이는 점 반대편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정점을 보내는 거야. 뭐를 보낸다고? 정점. 얘네들을 대칭 나가는 경우는 없어. 절대 없어. 그런 건 당연히 없는 거야. 정점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 중에서 둘 다 보내면 또 안 돼요. 둘 다 또 보내면 또 직선이 안 그려져. 둘 중에 몇 개만 보내면 된다? 한 개만 보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에 대해서 내가 얘를 보내는 거야. 얘를 이 동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일로 오겠지. B'. 그럼 어떻게 된다? 6,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AP랑 BP 길이 합인데 이 길이가 이 길이로 대체돼. 그 왜 대체가 되냐? 얘랑 얘랑 뭐야? 합동이야. 자, 보자면 그림을 그리자면 무슨 색깔이 좋을까? 이렇게 그리면 얘랑 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왜 같냐면 여기가 9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죠? 요 길이 같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냐면 SAS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라고요? SAS 합동. SAS 합동이에요. 그래서 AP 길이랑 BP 길이 합인데 AP 길이랑 BP 길이의 합인데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 AP 길이랑 B'P 길이 요 길이랑 여기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같은 길인 거야. 왜냐면 합동이기 때문에 BP랑 뭐가 같냐면 B'P가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B 대신에 B'이 오게 되면 영역당 한 개씩 있지. 그럼 이제 뭐를 그릴 수 있게 된다?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돼. X축을 지나가면서 뭐를 그릴 수 있다?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원리는 뭐냐면 항상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그 점을 통해서 한쪽 영역에 영역이 두 개, 어떤 문제 네 개까지 나눠질 수 있어. 일단 중요한 건 이 나눠진 영역들을 다 지나가면서 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한쪽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하나를 무조건 반대편으로 넘겨야 됩니다. 넘기면 우리가 이제 뭐를 그릴 수 있다? 뭐를 그릴 수 있다?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얘를 여기로 옮기게 되면 직선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리보다 직선 거리가 무조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증명할 수 있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래서 직선 거리가 최소라는 거를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보통 증명을 해요. 직선 거리가 최소다. 그러면 이 직선 거리가 최소인 게 나왔어. 자, 나왔어. 그러면 결론은 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뭐랑 같은 길이가 나오냐면 결론은 A랑 B'의 길이가 끝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거랑 이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거리가. 왜냐면 이게 최소 거리니까. 그러면 0,1과 6,마상과의 거리 공식을 쓰면 최소 거리가 나와요.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 이것까지만 좀 쉴게요. 그러면 6의 제곱 마3에서 1 빼면 마4의 제곱이죠.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최소 거리인 거야. 그럼 3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52가 되겠고 2루트 뭐가 되는 거죠? 13이 최소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이때 봐봐. 여기까지 했어. 왜 이렇게 대칭동 시키는지 이때 여러분들 최소가 되는 피점까지 구하면 잠깐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 최소가 되는 피점. 서우야, 저 최소가 되는 피점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조여요? 자, 잘 보세요. 잘 봐, 여기. 이 P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을 구하면 끝나요. 근데 이 직선을 구하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왜냐면 점이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최소가 될 때의 P의 좌표예요. 당연하겠지만 이 최소길이 엄청 많이 나왔죠, 옛날 때부터. 이거 말고 이거 구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지겹거든요, 이제. 계산도 쉽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될 때 무슨 좌표 구해라? P좌표 구해라.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제 응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결론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이 동점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평면이 2개로 나눠지는데 이때 이 평면이 2개 나눠질 때 점이 2개가 한 영역에 있으면 직선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 평면에 있는 2점이 있는 거를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반대편으로 무조건 넘겨야 된다, 안 넘긴다? 넘겨야 되고 그러면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게 최소거리가 되겠고 그때 이 P점도 직방을 구함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풀어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감도 깰 겸 그렇죠? 천천히 나가도 되겠죠? 우리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어요. 또 뭐 P강 빨리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이제 거의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되나 이제? 근데 방학 끝나고 한번 테스트를 보면 너무 늦겠죠? 오늘이 18일? 바빠서 쌤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모두가 바쁜 우리의 사회. 자, 3-1번 어떻게 잘 풀리냐? 졸려? 전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요게 y는 x, 요 y는 x, 여기 위에 동점이 있는 거야. 얘가 항상 핵심이야. 여기에 p가 있어요. 요 점 어딘가에 p가 있고 항상 문제를 보자면 이 y는 x에서 그 평면이 2개로 나눠지거든. 요쪽과 이쪽으로 나눠지는데 항상 한쪽에 2개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비하면 마이너스 1,2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2가 있는 거지. 0, 1, 2 마이너스 1,2가 있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3,5 이렇게 3,5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영역에 2개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면 뭐가 안 나와? 직선이 절대 나오지 않게 그려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놈을 이 동점이 있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누구를 여기서 시킬 거냐? 뭐 A를 시켜볼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좌표는 A'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Y는 X 대칭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XY 좌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 좌표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이 두 점을 이을게 되면 직선이 나오게 되겠고 P도 그러면서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러한 요 직선이 뭐가 된다? 최소 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최소가 거리가 될 때 요 P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어떻게 찾으면 되죠? 요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방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직방이 있죠? 연방을 때리면 뭐가 나온다? 교점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P점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P점도 찾아보세요. 자, 일단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이 최소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37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거리는 루트 3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가 될 때 이 P점을 찾아보세요, 지금. 최소가 될 때의 P점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방이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울기는 3 빼기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1에서 6이 되겠습니다. y는 6에다가 3,5를 지난다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y는 6x 빼기 18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3. 얘하고 y는 x하고 연방을 때리면 교점이 나오겠고 그 교점의 좌표가 p의 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넘어가면 5x는 13. x는 뭐가 된다? 5분의 13. 요 좌표는 뭐가 됐다? 5분의 13, 5분의 1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자, 두 번째로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3-3번은 약간의 또 변형이 들어간 문제예요. 못 풀 수도 있죠. 변형이 또 들어가면. 잘 안 풀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동점이 몇 개가 나왔냐, 우리 혜민아. 동점이 몇 개 나왔죠? 2개. Y축도 동점이고요. 그 다음에 X축도 동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총 몇 군데로 나눠지냐면 평면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져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근데 이 네 개 영역 중에 두 개가 한 곳에 있어. 당연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네 구역이 됐는데 봐봐. 어차피 직선을 만들어야 돼. 결론은 이런 문제는 다 직선을 만드는 건데, 직선을 만드는 거야.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X축도 지나고 Y축도 지나야 돼. 뭐도 지나고 뭐도 지나야 돼? X축도 지나고 Y축도 지나야 되니까, 얘는, 이 A점은 여기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요. 대칭 이동시켜요. A 프라임 Y축에 대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놈을 여기 영역으로 보내요. 반대 영역으로 보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영역으로 보내요. X축 대칭시켜서. B 프라임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면서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고 그러면 최소가 될 때에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방이 나올 거 아니야. 직방이 나오면 Y절편, X절편 구하면 답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봐봐. 원래대로 했다면, 저 위에가 Q점이고 P점이잖아. 여기가 P고 Q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로 대체된 거지. 요 길이가 요 길이로 대체된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요 길이로 대체된 거지. 그래서, AQ, QP, PB 길이는 요렇게 대체해서 여기로 옮겨지고 여기다 요렇게 옮겨진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최단거리는 A 프라임, P 프라임의 거리를 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최단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찾아봐라? Q점과 P점도 좀 찾아보세요. Q점과 P점도 찾아봐라. 최소거리는 얘예요, 얘. Q점하고 P점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 구하면 3의 제곱, 3의 제곱의 루트니까 3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최소거리는 3루트 2가 되겠고요. 요거 직방 구하면 기울기 몇이냐? 마이너스 1인가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거예요. 요거예요, 직방이. 요게 직방이니까 이때 y좌편, q좌표는 0,1이 되는 거고 이때 p좌표는 y좌편, y0이니까 1,0이 됩니다. 최소가 될 때.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을 통해서 직선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겠고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점대칭, 우리가 점대칭 중에서 뭘 배웠냐면 원점 대칭. 그러니까 옮겨지는 거 말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거는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대칭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점과 도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는 뭐죠? 직선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대칭을 만드는 게 선이냐 점이냐. 대칭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점이 이동하냐 이게 아니라 대칭할 때 이게 Y축 대칭이잖아. 이 Y축은 뭐야? 선이죠. X축도 뭐죠? 선이죠. 아 맞아. 이건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고 원점 같은 경우는 뭐죠? 원점 같은 건 뭐야?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점을 대칭시켰냐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시켰냐 그거였고 이번에는 이거 가운데 있는 거 대칭을 만들게 되는 이게 점에 대한 대칭이냐 직선에 대한 대칭이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95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이때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중에서 배우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대표적인 거는 뭐다?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게. 자, 그럼 원점에 대한 대칭인데 이 점 대칭은요. 봐봐. 여기 가운데 어떤 점이 있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이 점에 대칭 시키는데 이게 어떤 점이야?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놓을 거냐면 A, B라고 놓을게. 이 점 대칭 시킬 건데 이게 A, B인데 얘가 가장 만만한 게 0,0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던 점, 여기 있던 P, X, Y가 있어. 요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돼서 일로 와. P'이 돼. 이걸 X', Y'이라고 할게. 얘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지금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거에 중점이 뭐가 된다? 이 점이 되는 거야. 중점에 대한 성질을 써요. 이게 언제 배운 거죠? 우리가 앞에서 내분점에서 배웠던 성질을 쓰는 거죠. 이게 점대칭에 대한 원리예요. 중점의 성질을 써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도 알고 얘도 알아. 지금 아는 놈이 두 개야. 요 점, 어떤 점에 대해 대칭시키고 그 점, 이동된 점도 알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여러분, 얘하고 얘를 알아.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얘야. 그러니까 x 더하기 x 프라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인 거야. 중점이니까. 마찬가지로 y 더하기 y 프라임 해가지고 더한 거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인 거야. 이게 B인 거야. 그래서 x 프라임 구해주는 거야. 그럼 x 프라임은 2 곱해서 2a가 된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x가. 이렇게 돼. y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2b 빼기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뭐가 나오냐, 대칭 이동점이. 이게 이거 2배 해가지고 요거 좌표 뺀 게 답인 거야. 마찬가지로 요거 2b에서 요거 y좌표 빼면 답인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0,0이야, 원점이야. 여기 0,0이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점 대칭하면 부호가 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원점이 아니야. 한 0,0이면 이게 x, y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올 거야. 왜냐면 a에 0 들어가고 b에 0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 좌표가 0,0이 아니라 만약에 이 좌표가 뭐 2,4였어. 2,4에 대칭시켰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오는 거야? 2a니까 4 빼기 x가 오는 거고. 여기 뭐가 오는 거야? 8 빼기 y가 오는 거야. 여기 x, y 다 알아서. 이렇게 오는 거지. 이거 2배에서 빼주면 돼. 중점 원리 쓰는 거. 증명은 되게 쉬워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점 대칭되는 점이다. 아주 심플하죠? 뭐 복잡할 게 전혀 없는. 그래서 점 대칭의 원리는 그냥 중점이에요. 엄청 쉬워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직선에 대한 대칭. 자, 직선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는 시간 가질게요. 직선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직선에 대한 대칭은 x축 있죠? x축, y축, y는 x. 이게 다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럼 직선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되냐? 직선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연행시킬 거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오는 거야? 수직하게 와서 대칭 나갈 때 수직하게 만나서 요 같은 거리만큼 여기로 온 게 이 점을 이 직선에다 대칭을 시킨 거야. 됐나요? 그림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을 일로 옮기는 거야. 여기 직선이 있겠지. 이 직선이 있겠지. 그러면 어떤 원리를 쓸 수가 있냐면 되게 쉬운데, 봐봐. 내가 이 점을 알아.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2,5였고 이게 y는 x였다고 쳐봐.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 2,5가 y는 x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점을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놓으면 되죠? 미지수로 놔. 그러면 이거를 내가 a, b로 놓게. 2,5가 y는 x에 대칭돼서 a, b가 됐다고 하면 식을 몇 개 뽑아내려면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썼던 거야.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구할 수 있어. 여기 중점을 구하면 이 중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이게 무슨 조건이다? 중점 조건이야.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하면 이 점이 나오겠고 이 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중점 조건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 2개 더해요. 이 중점은 뭐가 나온다?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고 2분의 b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2분의 b 플러스 5 y 자리에 집어넣고 x 자리에다 2분의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뭘 쓰면 되냐? 얘와 얘가 수직이다. 수직 조건에 있어서 식을 하나 더 뽑아내요. 어떤 조건이야? 수직 조건. 그러면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거 기울기는 뭐가 되겠냐? 우리 태민아. 얘 기울기가 1이잖아. 수직한 이 기울기 뭐야? 역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괜찮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을 역수해봤자 1이에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울기를 해요. a 빼기 2, x 증가량 분해. y 증가량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옆방을 통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걸 쓰면 아까도 배웠겠지만 이 좌표가 바뀌어서 나와요. 5,1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접 해보면. 2개를 뽑아내는 건데 이게 어떤 조건이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요걸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b 플러스 5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B는 A-3이 되겠고요. 여기서 A-2 곱하면 B 빼기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입니다. 이 둘이 같다라고 그냥 풀면 끝나요. A-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다.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10. A는 몇이다? 5다. A가 5가 들어가면 B는 2다. 이게 잡히면 뭐가 된다? 5,2가 된다. 그래서 Y는 X 대칭이 되면 이 좌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야, 자리가. 그래서 요거를 증명할 때는 요것만 미지수로 놓고 증명하면 이로 나와요. 지금 숫자로 했는데 얘만 모르고 하면 된다고? 미지수로. 만약에 뭐 얘를 x, y는 놓으면 얘는 y, x가 나온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y는 x 대칭.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은 어떤 조건을 쓴다? 중점 조건과 무슨 조건을 쓴다? 수직 조건. 그걸 통해서 y는 x 대칭이 되면 이 2,5였던 게 xy가 자리가 바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배우게 되면 대칭이 끝나요. 다 배운 거예요. 개념.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배워서 뭐 증명이 또 밑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또 대칭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밑에 y는 마이너스 대칭 이동시키면 뭐 잘 나오진 않아요. 밑에 이제 증명해보면 잘 안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시키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시키면 여기 있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2,5였다. 여기 대칭되는 점 뭐가 나오냐면 요거 자리 바뀌어. 자리도 바뀌는데 부호도 바뀌어. y는 마이너스 대칭이 되면 뭐 그냥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면 다 나와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면 나오겠지만 뭐 외운다면 xy 자리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그 얘기가 95페이지 밑에 증명돼 있어요.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필수의 이제 4번,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집합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집합 월요일부터. 근데 아마 지금 숙제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나 혼자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요. 외롭게. 태민아, 나 혼자 외롭게 가게 하지 마시고요.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야죠. 아닌가요? 선생님 혼자 가요? 같이 가야죠. 우리 같이 가야 돼요. 항상. 나 혼자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다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미쳐야 된다. 자, 필수 4번부터 봅시다. 1번. 일단 공식을 안 쓰면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마이너스 3,2.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3,2가 있어. 얘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2라는 게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3,2가 있는데 얘를 2,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여기 2,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거야. 이게 그림으로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걸 구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좌표를 요거 대칭 이동시켜서 이 같은 거리만큼 있는 요 좌표 구해라.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근데 공식만 여기서 푸는 문제 분명히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좌표를 공식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냥 A, B라고 나. 그냥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의 중점이 얘다라고 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근데 봐봐. 이거 1대1이잖아. 이거 얼만큼 갔냐? X좌표 얼만큼 갔죠? 태민아? 여기도 몇 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거 뭐 그냥 공식 아니어도 몇이야? 10.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이거 뭐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봐. 2에서 마이너스 됐으면 3 떨어졌지. 그럼 여기서 3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이야? 그래. 공식은 몰라도 이게 나온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뭐 공식 왜 꼭 외워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보자면 얘를 2배 해. 얘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 2a 빼기 x야. 그래서 얘가 2a 빼기 x야. 2배 하면 4지. 4에서 마3 빼면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식은 그래. 얘 2배. 마이에서 얘를 빼. 그 마4야. 근데 그게 그냥 중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굳이 안 외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공식 많이 꼭 다 외워야 되냐? 야, 파이라 다 외워야 돼? 굳이? 안 외울 수 있으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구하세요. 그림 그리면서.
이게 시역인 거지. 뭐 공식 외우면 뭐 나중에 시험 볼 때나 외워. 빨리 풀어야 되면. 뭐 굳이 다 외워야 되냐? 그냥 나오는데 그냥 안 외워도 그냥 다 나오는데 굳이 이걸 뭐 한 땀 한 땀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 실콤마 마사가 나온다. 자, 두 번째 원이 나왔죠. 원은 항상 내가 누구 보라고 했지? 원 누구 보라 해서? 원의 중심만 보라고. 그래서 지금 원의 중심이 1,3이에요. 걔를 뭐에 대해서 이동시키래? 반지름은 루트 5야. 얘를 누구에 대칭 이동시키래? 2,3 점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럼 원의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면 돼. 벌써 느낌 오지 않냐? 1에서 2 됐어. 그 다음에 뭘로 갈까? 뭐가 될 것 같아? 1에서 2로 갔잖아. 그 다음에 뭘로 가? 3이겠지 뭐.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워? 야, 3에서 4 갔잖아. 그 다음에 뭐겠냐? 뭐야? 오겠지 뭐. 그러면 얘 원은 원의 중심 3,5고 R이 루트 5인 거야. 원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이에요. 루트 5의 제곱은 5. 이게 답이에요. 끝. 뭐 이렇게 심플한 거죠 뭐. 너무 어려워요? 공식을 안 외워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원방 나오면 뭐 가지고 놀면 된다고? 원의 중심 가지고 놀면 된다고. 뭐 굳이 안 외워도 다 나와요. 그냥 보면 나와요. 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 아니, 보이잖아. 자, 4-2번을 풀 건데 4-2번도 폼에서 나왔지. 2차 함수. 2차 함수도 꼭지점만 물어보거든? 꼭지점 찾아서 해도 돼요. 다 꼭지점 놀이야. 2차 함수도. 꼭지점도 대칭이 넣으면 꼭지점 그대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도 꼭지점 놀이하면 꼭지점 가지고만 대칭 이동시켜도 돼요. 원방이 원의 중심 가지고 놀았지. 2차 함수는 꼭지점 가지고 놀면 돼.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야. 점 대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점을 이동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둘째. 이렇게. 2차 함수 표준 바꾸는 거 못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는 하죠, 여러분들? 자, 이거 꼭지 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x좌표가 1이네. 1 대입하면 4. 1,4가 꼭지점이에요. 빠른 암산. 이 꼭지점이야. 이 꼭지점을 뭐에 대해서 점대칭 시키냐면 점 A, B에 대해서 점대칭 시켜요. 그랬더니 어떤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됐냐면 3,5로 갔어. 야, 이거 꿀 아니냐? 이거 중에 중점이 얘잖아. 아이씨, 이거 뭐 그냥 뭐 공식이 필요가 있냐? 야, 중점, 야, 안 보이냐 이거? 1 더하기 3, 4지. 2로 나누면 2, A, 2. 자, 4랑 5 더하면 8, 2로 나누면 4. 끝. 답이에요, 그냥. 아니야, 이거? 이게 답이에요. 그래요? 4랑 5랑 한번 구했군요. 그럼 2분의 9인가요? B가 2분의 9로 빨리 바꿔서. 다음 9죠? 둘이 곱하래요. 그러면 9가 나오겠죠? 이게 답이겠죠. 끝! 그러니까 꼭지점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꼭지점 찾아가지고 갖고 놀면 간단하고 원방은 원의 중심 가지고 갖고 놀면 간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그런 얘기. 자, 필수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가 되겠네요. 아쉽지만 너무 아쉽죠? 죽을 것 같죠? 아쉬워서? 서우야? 아니야? 괜찮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자, P가 지금 3,4가 되겠고요. 요거를 Y는 X-5에 대해서 대칭이 놓았다.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겠죠. Y는 X-가 있겠고, 그림을 그려보면 3,4가 잠깐만 3 대입하면은 몇이냐? 마이너스 2지. 3만. 그럼 3,4는 위에 있겠네? 여기 위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3, 마이너스 2였잖아.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였잖아.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2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있어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 대입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옮기죠. 그래서 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 너 누구니?
그래서 여기를 뭐라 놓는다? 옮겨진 값을 이게 p 잡표면은 이걸 p'이라 놓고 a, b라고 놓은 다음에 중점 좌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수직 조건 쓰고 연방하면 끝이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써서 식 2개 만들자. 그리고 연방하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중점 조건은 여기 좌표 구하면 중점 조건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3 또 2분의 b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이게 중점 조건. 그림으로 어디 구했냐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림 그리면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러니까 수식은 그림을 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구하면 되겠다. 이 생각으로 푸는 거야. 근데 애들은 반대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수식을 막 다 써.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야, 눈에 안 보이는데 너네들은 어디 찾아야 될지가 다 보이냐? 머리에서 다 그려져요? 천재야. 막. 근데 대부분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그리고 어렵대. 그냥 어렵죠. 그렇게 공부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거 잘 보세요.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 가서 딱 보면 근데 공부하는 거 보잖아? 그냥 그림을 안 그리고 막 풀어. 그럼 어떻게 푸냐? 대단하다. 어디 그림을 구하는 거야? 막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보면 대부분 암기해서 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어려운 거야. 대부분 애들이 도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식 가지고 시작하면서 놀아요. 왜 시작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여기 왜 구했어? 그 다음에 그냥 구하래.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거의 로봇이라니까, 로봇.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그거 왜 구할지도 모르고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시험에 안 넣는 거야. 그럼 응용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니 없겠니 로이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방식이 어려워요.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포란까지 딱 보면 다 도형이 없어. 그림에 전혀 그리잖아. 놀라운 애들이야. 풀었대. 놀라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형부터 시작하면서 다 찾잖아? 그럼 시험이 빨리 늘어. 남들보다 한 3, 4배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이야. 하지만 안 하면 못 가요. 아무리 지름길을 알려줘도 누가 가야 되죠? 여러분이 가야지. 내가 지름길 알려줬는데 안 가. 그럼 도착해 안 돼. 그치? 나는 빠른 내비게이션 될 수 있겠지만 가는 건 여러분이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막 수업을 준비해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 그건 뭐야?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 것 뿐이야. 근데 결론은 여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럼 이 모든 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아무리 좋은 길 알려봐. 운전자가 안 가!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남들보다 빠른 길 알려줬어. 남들 막 3시간 가고 1시간 가는 길 알려줬어. 근데 안 가! 그럼 자기들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된다니까? 안 가면 내 모든 강의는 다 사실은 다 물거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알려줬자 의미가 없지. 여러분이 가야 돼. 결론은 같이 가자. 이 얘기죠. 결론은 오늘의 주제는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할게요. 일단 대입할게요. y좌표 대입하면은 2분의 b 플러스 4가 되겠고 x좌표 대입하면 2분의 a 더하기 3이 되겠고 빼기 5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 중점 조건. 자, 요거 기억이 보이죠? 요거 기억이 몇이죠? 1이에요. 그럼 요거 기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빼기 3, b 빼기 4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수직 조건입니다. 연방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치? 뭐 여기까지 풀었는데 못 푸는 친구는 거의 없겠죠, 사실은. 이게 제일 간단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이걸 분명히 수학자들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냥 너 생각을 해봐. 여기 A, B 딱 났잖아. 노는 순간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했겠죠. 저 2개를 어떻게 연방으로 빨리 풀었을까? 어떤 조건을 뽑는 게 가장 쉬울까? 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 생각을 해고 학원에서 2개 뽑을 때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얘랑 얘가 선택된 거야. 아이씨, 그게 큰 거야. 나머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겠죠. 얘보다 간단한 건 없다.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보다.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선택이 된 거예요. 식 2개 중에. 자, 1을 곱하면 b 플러스 4, a 플러스 3. 여기 2 곱했는데 여기 안 곱하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곱할 때 실선에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봐봐. 1을 곱하잖아? 2 곱해, 안 곱해. 그래서 지금 당연히 전사하는 거죠. 되게 많아요. 같이 다 1을 곱해줘야 왜 왕따 시켜요? 그래서 여기 마 5 쓰고 이제 나중에 계산 시설 때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얘들. 시험 볼 때 엄청 많이 합니다. 진짜 많다니까? 날 믿으라니까?
그래서 다 같이 2배 해. 안 한다니까? 틀리면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마오 써놓고서, 왜 계산이 안 나오지? 막 이래요. 선생님, 저 혼자 분수가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게 안 된 거야. 나중에 보세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B 빼기 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10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 A 빼기 B는 마치 넘어가면 11. 더하면 2A는 18, A는 9, B는 마이너스 2. 요 좌표는 뭐가 된다? 9, 마이너스 2였다. 너는 개였다. 되는 거죠. 놀랍죠? 얘도 빨리 푸는 방법 있을까요? 얘 빨리 푸는 방법 있을까? 우리 있냐? 우리 태민아? 뭐 있을까 이거? 빨리 푸는 방법? 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 없을까? 없어? 이게 정말 다야? 우리 이거 말고 푸는 방법도 있을까? 우리 로이야? 내가 강의할 때 다 알려주진 않지만 자,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밑에 도형 대칭도 있겠구나. 봐봐.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요걸 구할 수 있어. 요건 뭐로 구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구했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 왜냐면 이 수직으로 떨어졌잖아.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또 얘랑 거리 공식을 쓰면 D는 1, 1이니까 루트 2분의 3,4가 들어가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니까 6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3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라는 거야? 3루트 2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해봐. 이게 3 갈 때 3 떨어지는 거야. 3루트라는 게.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3 갈 때 3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가 나와요. 여기 뭐죠, 그러면? 3 갈 때 3 떨어지잖아. 여기 뭐야? 6,1이에요. 3 갔잖아. 3 떨어졌잖아. 그럼 여기서 또 3 가서 3 떨어져요. 여기에요. 9, 마이너스 2죠. 자,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의 공식을 통해서 또 약삽하게 또 구하는 방법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쓰는 거야. 이 길이 나오면 이게 기울기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1대 3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찾는 거야, 또. 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 하여튼 요 방법을 통해서 좌표가,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3 갈 때 3만큼 떨어진다고. 이게 곱하면 나오는 거죠. 또 요 방법도 쓸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 또 풀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푸는 방법도 존재는 한다. 기울기를 통해서. 이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 로이는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방법? 없죠. 그죠?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이제 막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보면서 우리 배운 거를 뭐 찾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저런 거 되게 좋아하죠, 선생님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2번 y는 2x를 점대칭 시키는 거야. 봐봐, 이거 도형을 시키는 거야. 점보다 좀 어렵잖아. 봐봐. y는 2x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냐면 y는 x 플러스. 이거 조금 봐봐. 그림적으로 보면 좀 어렵거든? 봐봐. 이게 점으로 해야지 헷갈리거든? 봐봐. y는 x 플러스 이게 있을 거야. y는 x 플러스 있어.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근데 y는 2x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y는 2x. 짜자잔.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2x.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y는 2x를 여기 대칭시키면 어떤 그림이 될까? 어떤 그림이 되죠? 어떤 그림이 되죠? 요런 그림이 되겠죠. 요렇게. 요걸 찾는 거예요. 요 직선. 요 직선을. 그림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직선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찾으라고 하냐면, 다 요걸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까? 나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이.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좀 팁을 주자면, 봐봐. 일단, 우리가 이 점을 찾을 수 있어. 확실하게. 이 점 못 찾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어떻게 하면 찾냐, 하유라, 이 점은.
아니, 왜 중점이야? 교점이잖아. 둘이 연봐. 어디가 중점이에요? 연방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은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둘이 연방 때리면 나온다고. 맞아, 맞아. 아, 얘랑 연방 때리면 나온다니까. 교점이니까. 그럼 2x랑 x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x는 1이어서 여기 좌표가 뭐냐면 1,2예요. 1,2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알려줄게.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거 풀 때 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대칭시켜요. 요 점만 딱 구해도 끝나. 두 점이 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해설지에 나온 방법도 당연히 쓸 수 있지. 당연하겠지만 근데 어차피 직선이라는 거는 두 점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또 갖다 놔요. 뭐 어떤 게 있겠어? 2,4 얘를 여기로 대칭이 돼서 여기로 옮기는 거야. 그럼 딱 두 점 나오잖아. 그럼 직선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나는 이런 걸 찾는 걸로 조금 이제 막 찾는 거 재밌어 하는 사탄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안 풀지. 여기서는 그렇게 안 풀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를 많이 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넣냐면 x, y라고 그냥 놔요. 이 좌표를 뭐라고 넣는다고요? x, y라고 놔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x, y라고 놔요. 그러면 이 x, y 대입하니 성립하죠. y는 ex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대칭을 시켜요. 일로. 그럼 대칭할 때 쓰는 뭐냐? 요 좌표를 뭐 좀 그지 같긴 하겠지만 이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이 x, y의 관계식으로 뽑아내.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걸 뽑아낼 때 쓰는 게 뭐냐면 다 똑같아. 중점 조건하고 또 뭐 쓰죠? 수직 조건 씁니다. 무슨 조건 쓴다고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간단해.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이거. 근데 잘 안 나와. 그 도형의 방정식을 직선에서 대칭시키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를 옮기면 중점 조건을 쓰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나오겠고요. 얘를 갖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은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의 기울기, 이게 1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수직 조건을 써서 x 빼기 x 프라임, y 빼기 y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해서 풀어줘요. x, y로 풀어줍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2를 곱해요. 그래서 볼게요. y 더하기 y 프라임 x 더하기 x 프라임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y 프라임을 정리해볼까? y 프라임은 x 빼기 y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2. 여기서도 y 프라임은 달려 넘겨.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프라임.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한 다음에 x 프라임 풀어줍니다.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문자 많아가지고 되게 짜증나죠? 뭐 구하는지 잘 모르는 애도 있어요. 이제 뭘 내가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묶어요. 그럼 2x 프라임 나오겠고 xx 사라지죠? 넘어가면은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래서 x 프라임은 뭐가 나온다? y 빼기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좌표가 뭐가 나온다? y 빼기 1이 나와요. x 프라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이 어디다 대입할까? x 프라임 어디냐? 그러니까 y 빼기를 대입하게 되면 y 프라임이 나와요. y 없어지겠고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빼기 되니까 y 프라임은 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x 더하기 1이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구했죠? x 프라임, y 프라임 구했어요. 이게 x 프라임이고 이게 y 프라임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봐봐. 그러면 x 프라임은 y 빼기 1이었고 y 프라임은 x 더하기 1이었어. 그래서 내가
X'과 Y'으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봐봐. 일단 XY에서 우리가 만든 게 있어. 뭐야 그게? Y는 2X야. XY는 무조건 어디 위에 있는 점인 거야? Y는 2X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로는 어떤 Y는 2X라는 이 점에 있는 거야. 만족하면 항상 만족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봐봐. X', Y''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X', Y''에서 이게 지금. 이걸로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대입법을 보통 써요. 봐봐. X 대신에 어떻게 표현해? X 대신에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야? Y' 빼기 1이야. 여기서 Y 대신에 또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X' 더하기 1인 거야. 얘를 대입해. 그래서 X, Y 대신에 X', Y' 식을 만들어내요. 요게 조금 헷갈려요, 얘들이. 그럼 여기다가 X'1이 들어가겠고, X에다가 2배의 Y' 1 들어가면, 요게 바로 요거에 대한 방정식이야. 프라임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프라임 없애요, 이제 프라임 없애요. 그러면 2Y는 다 넘겨. 그럼 X 플러스 3이 되겠고, Y는 뭐가 나온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3. 그러니까 요게 바로 얘예요. 빨간. 요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요게 이제 생각보다 헷갈려요. 요게 X'에 대해서 구하고 Y'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요 대입하는 거에서 성립해서 넣는 게 이게 헷갈려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를 못해요. 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요거에 잘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보통 이게 지금 막 문자가 많잖아. 뭐 X' 뭐고 뭐 Y' 뭐고 뭐가 없어지고 왜 걷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계산이 쉽냐 복잡하냐. 쉬워 복잡해. 쉬워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안 가르쳐줘. 왜냐면 이 방법이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자가 많고 막 그래서 쉽지가 않으니까 아까도 알려줬지만 어떻게 푸냐면 봐봐. 그림을 그려. 자, 이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야. 그림을 그려. 이게 1,2야. 이건 찾았어. 이 점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아무거나 y는 x 플러스에 대칭을 시켜. 한 점 대칭시키는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게 어떤 좌표가 나올 거야. 그럼 이 두 점이 나오면 이 직방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봐봐, 내가 방금 풀어준 게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길게 썼고 막 x 프라임 쓰고 y 프라임 쓰고 막 지지고 볶고 x 프라임 구해야 돼, y 프라임 관계식 구해야 되니까 x 없애고 y 없애야 돼, 뭐 미지수 멈춰봐야 많이 나와 헷갈려, 원고에 구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게 대표적인 거야. 내가 가르치면 선생님 저는 저 수식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뭘 구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뭘 삽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유라?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보이잖아. 안 보이냐 이거는? 보여 안 보여? 여기 2,4가 여기에서 대칭 이동시키고 체크할 수 있잖아. 여기 1,2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두 점으로 직방 만들면 그게 답이라는 거야. 이쪽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봐봐. 내가 이 좌표가 2,4잖아. 여기 좌표 1,B라고 다 해요.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써서 데이터 성립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1,B를 구해. 그럼 두 점이 나왔잖아. 끝난 거예요. 이쪽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두 번째 방법 선생님 전요 얘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 정석적인 방법에서 문제를 풀겠어요 하는 애들은 그냥 푸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봤을 때 별로 애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 복잡하다? 훨씬 간단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 A, B 구할 때 아까 점 대칭이랑 똑같아.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 중점 구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4가 되겠고 얘를 갖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B 플러스 4 X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중점 조건. 두 번째 이거 기울기. A 빼기 2분의 B 빼기 4는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두 번째 형. 이거 연방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니수는 뻔하잖아.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보통. 1에 다 곱해. 그럼 이게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구해지는지가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다가 a만 x 곱하면 b 빼기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기만 해도 돼요. b 없어지죠. 4에서 마사 빼면 8이에요. a에서 마이너스 빼면 2a예요. 2 없어지고 2만 내려와요. 그럼 2a는 뭐가 나온다? 넘어가면 6이니까 a는 뭐가 된다? 3이에요. a가 3이 나오잖아요. a가 3이 나오면 b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이게 뭐냐? 7이잖아. b는 3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목표가 몇이냐면 3,3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점으로 직방을 만들면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지우개 구할게요. 3 빼기 1. x 증가는 2. 3 빼기 2, 1. 지우개가 2분의 1입니다. 어디 지나가? 1,2 지나가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더기니까 2분의 3이 나와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방법으로 아까 가는 거 복잡한 걸로 푸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뭐 x 프라임, y 프라임 나와가지고 막 지시고 복구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잘 안 나오지만